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비뇨기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비뇨의학과 이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정행위가 정액이 정체되지 않게 해줘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전립선은 정액 성분을 만들어주는 샘 조직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립선액이 제때 배출이 안 되고 오래 남아있으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변효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요. 염증이 지속되면 이게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한 성생활은 전립선에 좋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호발 부위도 조금 다른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싼 이행대에서, 그리고 암은 그거보다 바깥쪽인 주변부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 피검사로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 때 추가 검사를 통해서 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암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많지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질환 모두 이게 평활근 긴장도가 상승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저용량의 발기약제를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전립선 비대증 약제 중에 5알파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약제가 성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직접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하부요로 증상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립선의 크기와 증상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라고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평활근의 긴장이 높아서 이게 소변 볼 때 방광 출구가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방광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크기보다도 전립선의 구조적 형태, 예를 들면 비대된 전립선이 방광 안쪽으로 돌출되었거나 좌우 크기가 비대칭적인 경우에 이 폐색 증상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비대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소변 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로 증상 조절이 안 되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소변이 방광에 꽉 차서 나오지 않는 그런 요폐라는 증상이 반복될 경우나, 전립선에 출혈이 생겨서 혈뇨가 반복되는 경우, 요로 감염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신장 기능까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에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과거부터 가장 많이 시행되어 온 방법으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출혈이나 입원 기간, 그리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홀뮴 레이저, 전립선 결찰술, 수증기요법, 로봇 수술 등의 여러 수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전립선 안쪽에 비대 조직만을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전립선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그런 효과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특히 이게 요도 내시경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수술 직후에 배뇨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리줌은 고온의 수증기를 주입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요도 압박이 완화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수술이 매우 간편하고 시술 시간이 짧아서 회복 시간이 가장 빠른 수술입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사정장애가 거의 없어서 성생활이 활발한 젊은 환자들에게 매우 좋은 치료 옵션입니다. 80g 이상의 거대 전립선에서 만약에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좁은 요도에서 내시경만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요. 수술할 때 출혈이나 수술 후에 요실금 등의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으로 접근할 경우에 시야가 좁고 여러 개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정교한 방리를 할 수 있어서 출혈을 최소화하고 요도가래근의 손상을 피하면서도 비대 조직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연령과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수술의 효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이제 고려를 해서 방금 세 가지 수술법 중 가장 적합한 수술을 선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성기능이라 함은 발기능력과 그리고 사정기능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전립선 주변으로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수술이 전립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정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정할 때 정액이 요도 바깥쪽으로 바로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 쪽으로 역류했다가 소변에 섞여서 배출되는 걸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남성 호르몬이나 성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이제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정액이 대신에 이제 나오지 않을 때 상실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성기능 장애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할 때 꼭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수증기 요법인 리줌의 경우에 사정 장애가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유로 증상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해져서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